안녕하세요. 다산이트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에서 꼭 필요한 필수 공식, 그 필수 공식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공식도 많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테지만 여러분들께서 전기를 공부할 때 전기 기기를 이해하려면 이 공식만큼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실무에서든 자격증 공부에서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류기의 유기기전력과 속도와 관련된 식입니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전기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몇 볼트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식이 바로 그 몇 볼트가 됩니까? 라고 하는 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극수, 그 다음에 A는 병렬 회로수, 그 다음에 Z는 총 도체수, 그리고 파이는 자속수, 그리고 N은 회전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A라고 하는 것은 다시 써보면은 병렬 회로수죠. 이 병렬 회로수가 만약에 중권이냐 파권이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이 중권이게 될 때는 우리가 그냥 P 극수와 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권일 때는 이게 바로 무조건 2가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도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전선이 많이 감겨 있을수록, 자속이 클수록, 회전수가 클수록,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가 어떻게 돼요? 병렬 회로수가 작을수록 이렇게 되어야지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렬 회로수라든지 총 도체수 이런 것들은 이미 극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미 발전기를 만들 때 결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0A분의 PZ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된 수라고 해서 K로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결정된 수를 우리가 상수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면, 자, 이런 기전력의 공식은 K 그리고 파이 N 볼트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발전 전기를 많이 얻고 싶다면 K가 결정되어 있을 때 자속을 크게 하거나 속도를 빨리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유기전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위에 있는 식 E는 K, 파이, N으로부터 이제 전동기의 속도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N이 속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N을 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을 K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K5분의 2 식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분모로 가든 분자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계산을 해보니까 K가 10이라면 만약에 분모했을 때 10이라면 분자로 옮기고 0.1만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우리가 K5분의 2라고도 쓸 수 있고요.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에서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동기는 전기를 넣어줬을 때 이렇게 모터가 있다면 이 모터에다가 넣어준 전압이 우리가 단자전압 E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서의 일종의 손실 IARA를 빼고 여기 실제 코일에 반대로 걸린 기전력을 우리가 EC 이렇게 역기전력이라고 하게 된다면 V에서 마이너스 IARA를 한 것이 이렇게 EC다라고 놓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식은 K하고 5의 V-IARA 이렇게도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요 식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전동기의 속도식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식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전기를 많이 발전기에서 전기를 많이 얻고 싶다면 그러면은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해야 된다. 이거 알 수 있고요. 전동기에서는 전압을 높게 가해 주어야 된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속도도 더 올라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류기의 효율입니다. 우리가 크게 효율은 실측 효율이라고 하는 것과 규약 효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실측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측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입력 대비 출력이 얼마냐라고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력과 출력이 같은 값일 때 계산하기 쉽게 되는데 발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입력은 동력이고 출력이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에너지 형태에 이어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여기를 입력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출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 빠지는 것은 이제 손실이 됩니다. 즉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을 뺀 것과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보죠.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라고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식을 한번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는 것이다. 그리고 입력은 출력에서 손실을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기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식이 발전기에서는 입력 대신에 어떤 거 출력 플러스 손실, 발전기는 전기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로 넣을 수 있어서 이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력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위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즉 전동기의 출력은 동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규약 효율은 어떤 관점? 전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하고 이것은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변압기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변압기는 전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변압기는 전기를 빼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이렇게 나오는 전기이므로 발전기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변압기의 규약 효율도 같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써보게 되면은 우리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다? 입력분의 출력에서 오게 되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또 갈 수 있다? 출력 플러스 이제 손실에는 뭐가 있다? 대부분 우리가 철손과 그 다음에 동손이 있으니까 철손과 동손 분의 출력, 이렇게도 식을 우리가 놓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속도 변동률과 토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속도가 많이 바뀌었느냐 이건데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격 속도, 즉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속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n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부하 속도, 이 무부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공회전 시키는 거예요. 부하를 달지 않고 공회전 시키는 속도를 우리가 바로 이 무부하 속도 그리고 정격 상태에서 동작시키는 것을 정격 속도라고 하게 됩니다.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는 바로 정격 대비 무부하와 정격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정격 속도 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속도 변동률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전격 속도가 1000rpm이고 무브화 속도가 1100rpm이라면은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 값은 1000분의 이렇게 100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1 나올 거고 이것을 100분율로 하게 되면 곱하기 100% 하게 되어서 10%의 변동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토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 출력은 오메가하고 타우, 그러니까 어떤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속도에다가 어떻게 토크를 곱한 것이다 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P가 놓을 수 있고 이게 2파이 60분의 N분의 P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쭈쭈쭈쭈쭈 계산하게 되면은 9.55 N분의 P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고요. 뉴턴 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킬로그램 미터로 바꾼다면은 여러분 1kg이 바로 9.8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9.8로 나누게 되면은 즉 0.975 그 다음에 n분의 p 킬로그램 메터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 있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이죠. 여기서 P가 뭐냐고요? P는 바로 출력이고요. 여기서 N이 뭐냐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중에서 여러분 RPM 분당 회전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압기의 권수비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1차에다가 몇 번을 감고 그 다음에 2차에다가 몇 번을 감았을 때 이 감은 횟수, 권수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전압이 높아지거나 전압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1차에서 감은 권수를 우리가 N1, 2차의 감은 권수를 N2라고 하게 된다면 자 이제 전압도 1차의 전압을 V1, 2차의 전압을 V2라고 놓을 수 있고요. 1차의 흐른 전류를 I1이라고 하게 된다면 2차의 흐른 전류는 이렇게 I2라고 놓을 수 있죠. 따라서 이 권수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 분의 1차 전압이 되고 이거는 2차 권수 분의 1차 권수가 되는데 전류는 이와 반비례해서 1차 전류 분의 2차 전류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전류는 내려가는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고요. 이거다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루트 R2분의 R1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변압기를 알아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어떤 변압기의 권수비 혹은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전압비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전압비가 예를 들어 30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 식에서 만약에 끌고 와서 V2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V1 되는 거죠. 이거는 A분의 1 곱하기 V1 되는 거죠. 즉 1차 전압에다가 그것분의 권수비분의 1을 곱하게 되는 거여서 만약에 1차 전압이 V1이 3000V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V2라고 하는 것은 30분의 1이 되어서 100V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즉 권수비가 30이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전압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권수비가 10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압이 2차로 넘어갈 때 100분의 1로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권수비가 100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 전압이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대신 전류는 그 반대만큼 권수비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압 변동률입니다. 이 전압 변동률은 두 가지식이 사용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전압 변동률이 있고 두 번째는 백분율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압 변동률에서 V2 제로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의 무브화 전압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2N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의
정격 전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격과 무부하일 때의 전압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압 차이가 바로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전압 변동률이 작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차 측의 전압이 원래 일반적으로 100V이고 무부하가 110V라고 하게 되면 이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엡실론은 100분의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110 빼기 100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곱하기 100% 하게 된다면 아마 이것은 한 10% 정도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전압 변동률이 더 작으려면은 이제 무부하 전압과 정격 전압의 차이가 더 작아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의 값, Q의 값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P의 값은 뭐 하냐면은 바로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하는 거고, Q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전압을 공급했을 때 야, 저항에서 몇 퍼센트 정도 까먹냐라고 하는 저항에서의 손실 비율이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에서 공급된 전압을 까먹는 손실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퍼센트 저항 강화가 3%이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이다. 자, 이때 뭐 코사인 세타 역률이 만약에 0.8이라고 하면은 전압 변동률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니까 여기 3 곱하기 0.8 플러스 그 다음에 Q가 4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계산하게 되면은 83의 2.4 플러스 64의 2.4 계산해서 4.8%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게 될 때는 자, 이런 식 첫 번째 것도 많이 사용되고 이런 식 이 두 번째 것도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론적인 속도인데요. 이론적인 속도라고 하는 것은 회전 자개의 속도죠. 그러니까 이 전동기에서 얼마나 주변의 자개가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냐라고 하는 그 척도를 바로 이 동기 속도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식은 n 하고서 싱크로너스 동기 속도라고 해서 이 동기의 s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P분의 120F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주파수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기는 극수가 사극인 게 많이 있으니까 사극이라고 하고, 주파수도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60Hz라고 하게 된다면 이 식은 바로 1800이 되고요. 이거를 1800rpm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회전 속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 자기장 속도, 즉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와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슬립은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 속도가 1800인데 회전자 속도가 뭐 171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1800 마이너스 1710이 되고, 자, 이것은 1800분의 뭐 90이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한 0.05, 슬립은 약 5% 정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슬립이 클수록 손실이 더 많게 되는 거니까 슬립을 더 작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자 속도를 계산하게 될 때는 회전자 속도는 이렇게 1 빼기 슬립의 ns를 계산하게 되고, 자, 요것은 우리가 효율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효율, 1 빼기 슬립이 효율이니까 어떤 경우에 슬립이 1이다 라고 이제 부를 수 어떤 경우에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슬립이 0일 때, 이때는 효율이 100%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슬립이 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의 효율은 0%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측면에서 2차 저항손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슬립이 1일 때, 효율이 빵일 때에는 PC2와 그 다음에 P2가 같게 되는 거죠. 어떨 때 슬립이 1일 때, 그러니까 2차에 입력되는 것이 모두 다 손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단상 유도전동기의 효율, 출력, 토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일종의 이 식이 여러분 뭐 집에서 사용하는 뭐 청소기 그런 것의 출력을 계산할 때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식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은 단상 우리가 뭐 유도전동기의 출력식 P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놓을 수 있고,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되고요. 여기에서 I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효율, 역률이라고 놓을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에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효율을 계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VI 코사인 세타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3상이다, 3상 전력기구다라고 하게 되면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상일 때는 VI 코사인 세타, 3상일 때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동기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도 역시 유도전동기와 같이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동기 속도는 실제 속도와의 차이, 즉 슬립이 없기 때문에 동기 발전기에서는 우리가 동기 속도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극수가 4였고 주파수가 120인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극수가 2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파수가 60Hz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 나옵니까? 3600rpm 나오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주변 속도라고 하는 것은 파이 d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 잘 보시게 되면은 요 소문자 n이라고 하는 것은 rps입니다. 즉 초당 회전수를 이야기합니다. 파이 d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경이 d라고 하게 된다면 이 파이에다가 d를 곱하게 된다는 것은 이 원의 이 둘레 길이를 설명하게 됩니다. 원의 둘레 길이가 되는 것이고, 둘레 길이에다가 만약에 분당 회전수를 곱하게 된다면 그 뜻은 분당이 아니라 초당 회전수를 곱하게 된다면 그것은 1초에 내 주변을 굴러간 거리를 아마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바로 주변 속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주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원의 둘레에다가 RPS 초당 회전수가 됩니다. 원의 둘레는 어떻게 돼요? 파이 D가 되는 거죠. 초당 회전수는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눈 것이라고도 놓을 수 있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파이 D 60분의 N 이렇게도 우리가 식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정류 소자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 혹은 반파 정류 회로에서의 출력 값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여기 어떤 교류가 입력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 교류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다이오드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파 정류 회로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입력이라고 하고, 여기를 출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입력에서는 이러한 교류파형이 입력되겠지만 출력에서는 이렇게 반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단상이고 반파라고 해서 단상 반파 정류 회로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오드를 만약에 4개를 쓰게 되면은 입력은 이렇게 되는데 출력은 역시 이렇게 모두 다 살아있게 되는, 이때는 우리가 단상 전파 정류 회로다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값이 출력되게 될까요? 단상 반파에서는 입력된 것의 0.45가 출력이 되고요. 단상 전파에서는 입력된 것의 0.9, 즉 90%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삼상 반파는 입력된 것의 1.17, 삼상 전파는 1.35가 출력됩니다. 1.17, 1.35.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몇 배? 모두 다 2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몇 배?
2배가 되면은 바로 0.9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출력의 형태는 사실은 삼상 전파의 입력을 가지고 이 정류하는 것이 가장 양질의 직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단상 전파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상 전파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직류와 가까운 형태로 출력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전기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꼭 알아두어야 될 공식 9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로 바라보지 말고 의미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더 재밌는 전기가 보이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